대역전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6년 전 미국에서 원자로를 무상으로 제공받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최첨단 원자로 설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계도가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해 공식 채택되면서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미국은 자국 기술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원자력 강국의 자존심을 뒤흔든 한국 기술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DC의 봄은 이미 한여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눈부시게 빛나는 오후, 에너지부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죠. 저는 미국 에너지부 원자로 기획국장 리처드 바클레이입니다. 30년 넘게 원자력 분야에 몸담아온 제게 이런 회의는 무수히 많았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날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 놓인 문서 한 장이 그 이유였죠. 붉은색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설계도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계약서였죠. 저는 문서를 손으로 툭 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그것도 설계를? 회의실 안에 실무진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앤드류 샌더슨 교수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MIT에서 원자력 공학을 가르치는 그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학자 중 한 명이었죠. 리처드 국장님,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십시오. 앤드류의 화면에 CNN 뉴스가 떴고 붉은색 긴급 속보 자막과 함께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늘 한국 정부는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설계도를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앤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설계도를 수출한다고? 원전 기술의 본고장인 미국에?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지원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사오게 된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국장님,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원자력 기술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66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원전 기술을 배우러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앤드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9년 미국 정부가 트리가 연구용 원자로를 한국에 무상 공급했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국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최첨단 원자로 설계도를 수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회의실 한쪽에서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봤고 계약서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직인이 더 놀라게 했죠. 세상이 정말 변하긴 변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설계도 인수인계를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일어섰습니다. 30년 경력의 자존심은 버텨야 했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제는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다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질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59년 제가 아직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화면이었죠. 미국 정부가 한국의 트리가 연구용 원자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회상하면 지금의 현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 태반이었고 기술 인프라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나라였죠. 미국은 선의로 그리고 전략적 동맹 강화를 위해 그들에게 원자로를 기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그때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 연구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한국 과학자들이 열심히 필기하며 배우던 모습이 선명했죠. 문이 열리고 로비에 도착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한국 대표단이 눈에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재훈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66년 전 우리가 가르치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하러 왔다니 시대의 변화란 이렇게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런 기술 발전이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재훈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선배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9년 미국에서 트리가 원자로를 받았을 때 한국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던 분들이 미국 기술 매뉴얼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술을 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로비 한쪽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에너지부 직원들이 한국어로 된 기술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모습이 비쳤죠. 과거 한국이 했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가 된 것이었죠.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 앤드류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국장님,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가르쳤고 그들이 배웠고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옛날의 영광에 취해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기술의 발전이란 이렇게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한국 대표단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거에는 영어를 배우며 우리 기술을 익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있게 자국어로 기술을 논하고 있었죠. 66년 만에 우리가 학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워싱턴 DC의 국무부 회의장. 저는 300명이 넘는 언론인들 앞에 섰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정식 계약 체결을 발표하는 이 순간 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고 정적을 깨고 김재훈 박사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 원전 기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건입니다. 66년 전 미국의 기술을 배우던 우리가 이제는 최첨단 고온가스로 설계를 미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김 박사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 설계도 수입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제가 말을 멈추자 앞줄에 앉아있던 MIT의 앤드류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론인들의 주목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한국이 미국에 원자로를 수출한다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는데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앤드류의 이 발언이 회의장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언론인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왜 미국이 한국 기술을 선택했는가? 이 사건이 미국 원자력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고온가스로 설계는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우리 실무진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죠.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기술의 우수성에 따른 선택입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66년 동안 배우고 연구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나눌 때입니다. 기술 협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발전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회의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는 텅 빈 공간에서 큰 울림이 느껴졌죠. 벽에 걸린 미국 국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 강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굴욕이 아니라 상호 발전의 기회였죠. 다친 마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계약서 원본을 금고에 넣으며 다시 한번 서명란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찍힌 문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고 불 켜진 빌딩들 사이로 국회의사당 돔이 빛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계약 체결 소식은 그날 밤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앵커들은 원자력 기술의 역전 현상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역전이 아니라 순환이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흘러야 합니다. 멈추면 고이고 고이면 썩기 마련이니까요. 설계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2025년 4월 계약 후 저는 김재훈 박사의 안내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고 30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소 정문을 지나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고온가스로 실증 테스트를 직접 보시면 왜 우리 설계가 특별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거대한 실험동에 들어서자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고온가스로의 핵심은 안전성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스트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도 원자로가 스스로 냉각되는 과정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존의 원자로 설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전원이 차단되자 원자로는 자연대류만으로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죠.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전 세계의 원전 사고를 분석하고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설계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한국식 혁신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고 3시간 동안 본 것들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건 그냥 수출이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걸 본 모양이네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야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달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연구소를 떠나기 전 김 박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발전할 때 인류 전체가 이익을 얻는 거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깨달았네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자존심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요.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구름 위를 날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미국의 기술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에너지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제 생각의 전환을 담은 문서였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국 언론은 한국 원자로 수출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자마자 각 방송사의 특집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CNN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66년 전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던 한국이 이제는 원자력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원자력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텔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켜자 블룸버그에서 특별 토론회가 진행 중이었고 패널로 참석한 경제 전문가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이번 일은 단순한 기술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로 설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원자력 외교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죠.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의 비상, 미국의 자존심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하 직원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앤드류 교수님 인터뷰 보셨나요? MBC에서 방금 나왔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앤드류 교수의 인터뷰를 찾아봤고 그는 화면에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기술 수출 그 이상입니다. 원전 외교의 새로운 시대죠.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기술 강국입니다. 언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는 보수적인 목소리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환영하는 진보적인 시각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이었죠. 오후에는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죠.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건 미국의 기술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고 대변인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는 의존이 아닌 협력입니다. 기술 발전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합니다. 저녁이 되자 폭스뉴스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전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물었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한국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기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이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것은 약함이 아닌 지혜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비난도 있었지만 제 솔직한 태도에 공감하는 메시지가 더 많았죠. 미국 사회가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언론 보도들을 정리했고 모든 기사가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되고 있었죠.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외 언론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원자력 기술 패권의 이동이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고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 기술의 비상을 집중 조명한 특집호를 발간했죠. 프랑스와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력에 주목하며 자국의 기술 개발 가속화를 촉구했죠.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시아 전체의 기술 개발 의지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특별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기술 혁신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성공 비결을 논하는 모습은 실로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새롭게 얻은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 몇 주 동안 워싱턴 정가는 원자력 기술 협력에 관한 토론으로 뜨거웠습니다. 백악관 주재로 전략기술평가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에너지부 대표로 참석했죠. 넓은 회의장에는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과학기술국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토론이 한창일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앤드류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고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이 앤드류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저는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앤드류 교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방법론과 시스템 전체가 우리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한국 원자로 설계도가 띄워졌고 모든 참석자의 눈이 그곳에 집중되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핵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설계가 혁신적인 이유는 기존 관념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 메커니즘을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미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뒤에서 쫓아오는 입장이었기에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고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배움의 자세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발언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가져올 지정학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한국 설계 검토를 완료했다는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보고서를 펼쳤고 첫 페이지에는 모든 안전기준 통과, 설계 품질 최우수 등급 인증이라는 대형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죠. 다음 날 워싱턴 DC 회의실에서 최종 기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설계도 왼쪽 상단에는 선명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제 맞은편에 앉은 김재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초 위에 우리가 발전시킨 것이죠. 이제 다시 미국과 함께 더 발전시켜 나갈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는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너지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한국 설계를 보았을 때의 제 반응을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기보다 자존심을 먼저 내세웠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고 어디서 배우든 중요한 것은 발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백악관에서 한미기술협력협정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재훈 박사와 제가 나란히 서서 축하 박수를 받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겸손하게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원자력 기술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협정 체결 한 달 후 미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는 기조연설을 맡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김재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66년 전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전수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발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어제의 학생이 오늘의 교사가 되는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흘러나왔고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의심에서 시작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기까지 제 내면의 변화가 미국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재훈 박사가 단상에 올랐고 그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더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밤새 미국 논문을 번역하며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우리가 영어로 써서 미국에 보냅니다. 그의 간결한 말에 담긴 역사적 무게감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66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세대를 넘어선 한국의 집념과 노력이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연구소 정원을 거닐었고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죠. 사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단 60여 년 만에 이런 역전이 가능했다니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역전이라기보다는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본질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유산이니까요. 우리는 단지 그 흐름에 작은 물결 하나를 더했을 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한 세대의 꿈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절박함에서 피어난 창의성,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 그것이 한국 기술 성장에 숨겨진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에너지부로 돌아와 제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고 워싱턴의 봄은 이제 완연했죠. 문득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초과학에서 응용기술까지 철저한 기본기와 혁신을 결합할 줄 아는 능력.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발전시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적응력. 그리고 국가적 비전과 개인의 노력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 집중력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목매는 이유, 그 답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정신에 있다. 한 달 후 한국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와도 비슷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한국이 이제는 세계 원자력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형 고온가스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배우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이룬 기적이었죠. 가끔은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미국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신.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에 목매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66년 전 원자로를 빌리던 한국이 이제는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미국의 최첨단 설계를 수출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담대하게 도전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에 목매는 이유, 그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한국인의 정신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또 다른 기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